정치와 음악이 만나는 선곡 진검승부 시간입니다. 먼저 스튜디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치열한 토론과 선곡 대결이 펼쳐져야 하는데요. 박성준 의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곡 승부 대결 대신에 정치권 뜨거운 현안을 집중적으로 기동민 의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진솔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해야 되는군요. 네. 예, 이재명 후보 최근에 여러 정책 행보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이 탈모 관련한 공약입니다. 네. 이재명은 심는다, 뽑는다가 아니고 심는다. 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느 정도 단계까지 정책화, 입법화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부정적 의미로 들리기가 쉬운데 예. 아주 적극적으로 공약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탈모가 그냥 어떤 그 개인의 외모를 가꾸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네. 사회적 질병이다. 그리고 개인의 질병이다. 이런 차원에서 명확하게 성격 규정을 하고 네.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과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생각들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상당히 높다. 거의 9할 이상 그렇다.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오, 90% 이상. 네. 지금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탈모 인증 네. 본인들이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계속 공개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찬성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기동민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4년 전에 이미 탈모가 질병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었잖아요. 제가 초선 때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네. 상임위 활동을 했죠. 예. 그리고 2년 동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했죠. 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네. 탈모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현상인 줄 아느냐. 아하. 혈압약은 걸러도 탈모약은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탈모를 좀 이렇게 이 건강보험 네. 급여 체계 내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약간 웃거나 네. 그럴 수 있어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예. 아까 사회자께서 솔직하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016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한 첫 번째 의료 행위가 네. 탈모 수술이었어요. 정말입니까? 예. 지금 상당히 모발이 많으신데요. 이 모발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예.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아마 탈모에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은 정말 그걸 잘 아실 텐데요. 수술까지 하셨군요.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뒤통수 쪽에 네. 이 일정한 부분을 절개를 해서 네. 3,700모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머리가 다 많아 보이는데 네. 소갈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안쪽에 있는 꼭지 거. 쪽에 네. 가마 쪽에 네. 그쪽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기는 보이니까 남들은 앞에서 보면 멀쩡한데 자신은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이제 안고 있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고 바로 결행했죠. 그러셨군요. 상당히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 수술이. 그러니까 그 천차만별입니다.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있고요. 우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 탈모 이식 수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일반화되어서 단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상당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탈모를 그냥 지금까지 정부가 인식하듯이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자기 관리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 이건 정말 저는 옛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으시죠. 그리고 그것이 직접 그런 고민하고 있는 청년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임으로써 폭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책은 그냥 이 당국자들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놓은 게 아니라 청년의 어떤 민원을 받아들여서 정치가 시킨 그런 거다 거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20대 30대가 탈모 인구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2020년 탈모 이제 통계를 보면
보면 예. 이제 지금도 건보 적용을 받는 이 분야가 있거든요. 네.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라든지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으면 예, 진단을 네. 받으면 네. 이렇게 이 건보 적용을 받는데 네. 그 인원이 2020년 통계로 보면 23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탈모 인구에 그렇게 급여 체계 속에 포함되어서 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는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 통계 역시 2016년도에 보면 10% 정도가 더 늘어난 거고요. 아하. 그 통계에서 보면 30대가 탈모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30대가요. 20대도 만만치 않고요. 0961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우와 진짜 솔직하시다 이렇게 주셨고요.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네, 하니까. 사실 저는 제 부친께서 이제 탈모시고 격세 유전이라고 집안이 내력이 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제 아이들에게 되게 미안한데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라서 그 앞서 이제 1,000만 정도라고 지금 추산하고 계시는 그게 거죠. 추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탈모 공약이 엄청난 호응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네. 쪽에서는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그 많은 탈모인들에게 그 치료에 들어가는 약제나 그 비용들을 건강보험 적용을 시키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나는 거 아니냐.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생활을 4년을 하고 네. 김근태 장관을 모시고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정책부장관으로 한 1년 3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네. 그때 결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 체계에서 네. 암 등 중증 질환을 자기 부담률을 10%로 인하를 했습니다. 엄청난 정책적 결단이었거든요. 네, 네. 암 등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주변에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면 거의 뭐 집안이 이렇게 당시에는 그렇죠. 가산이 탕진될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랬었죠. 결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네. 이 논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각에서는 훨씬 더 급한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장성들을 확대를 해야지 탈모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표 얻으려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시대적 흐름을 좀 난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탈모 문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 가족들 챙기기 바빴거든요. 예. 나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좀 바뀌었어요.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V 먹방 프로그램 얼마 전부터 유행한 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근데 그게 시대적 대세가 되었거든요. 시대적 대세의 흐름이다. 지금요 그런데요. 흘러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다시 문자와 글을 주십니다. 네. 미니로 김병호님께서요. 네. 탈모가 무슨 질병입니까? 그 돈으로 희귀병 지원을 더 해야죠. 9430님도요. 고액 암부터 건보를 많이 적용해야 합니다. 네. 지금도 앞서 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그런 암에 대한 자기 부담률 10%를 낮추는 결단을 하셨다 말씀 주셨지만 여전히 고가의 항암제가 무척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건 말씀이에요. 그것대로 해결 방도를 찾아야죠. 네. 근데 이제 암 희귀질환 그러니까 암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희귀질환이 많이 많습니다. 있거든요. 혈액암도 그런 부분들에 있고, 대해서 전부 다 건보책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또 거기에는 따져볼 문제가 상당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암 등 중증 질환에 일반화된 그런 약품이 있는 거냐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게 특화된 약품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되 탈모와 같은 이렇게 이 개인의 어떤 문제 그리고 외모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6년도 당시에서도요. 탈모 때문에 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호텔 같은 채용 시험을 보는데 인권위에 진정이 되어서 시정 조치가 나왔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양립화되어서 이것을 선택해야지 왜 이걸 선택하느냐 이렇게 분절적으로 바라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같이 해야 된다. 탈모 역시 대단히 심각한 질환의 일환이고 그것을 안고 있는 사람들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들을 지금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들을 찾아줘야 되는 대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탈모 시장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종류 같은 경우는 건보책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진단이 되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프로페시아를 복용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탈모 이식 수술을 하든지 다른 방법
방법들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프로페시아 등 다른 탈모 치료제, 비급여 체계 탈모 치료제를 대충 추산을 했을 때 한 1,100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급여를 시킨다 그러면 본인 부담률을 한 10%에서 30% 정도 하는 거니까 770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통계치일 뿐이에요. 통계 예상치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역시 만약 이 프로페시아라든지 이런 탈모 치료제가 네. 급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예. 약가가 인하될 수 있거든요. 양명은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아니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정 부분까지. 양명은 언급하지 마시고 그냥 그 약으로. 부분이 이제 예. 대표적으로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비용은 역시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돼요. 월 사용료가. 그럼 1년에 60만 원, 70만 원 정도 고정 비용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기성세대가 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청년 세대는 역시 마찬가지인 많이 거죠. 크게 그래서 부담이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네. 금방 말씀 주셨던 암 등 희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들을 확대하는 문제와 네. 탈모와 같이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화두가 되어 있는 그리고 네.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이다 그런 차원의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다 모든 연령을 다 할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너무 네. 길게 말씀하시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앞에 오케이.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씩 끊어서 말씀 주시고. 네. 자, 그런데요. 들으셨겠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네. 표를 찾아내는 재능은 있지만 네. 해결 방법이 안 보인다 이러면서 네. 본인이 대안을 제시하겠다. 네. 건보 재정 악화를 하는 네. 보장성 확대 대신에 네. 이 복제약, 카피약의 가격을 탈모 치료 복제약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 현실적 대안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 경쟁하고 있는 대선 후보를 참 말씀 막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이분 시장주의자시잖아요. 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그러니까 제네릭 일반 복제약을 낮춰야 된다. 여기 대해서 다 동의하는 거지만 예. 이 제네릭이 근보 체계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 손쓸 방법이 없어요. 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어떻게 비급여 체계인데 그걸 마음대로 합니까? 네.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극대화시켜내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사회적 명분과 토론들을 통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면 그것을 조정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네. 대단히 제한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건보 체계 내에서 네. 토론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다만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네. 20, 30대 청년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70세 자, 잠깐만요. 지금 예. 임플란트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네네. 지금 5593님께서 바로 그 질문을 주셨어요. 탈모보다 중요한 게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입니다. 네네. 현재 2개까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빨 2개로만 살 수 있나요? 그런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이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다 단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그 스케일링, 네. 임플란트 이걸 70세까지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임플란트의 이 연령을 65세로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다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거죠. 금방 말씀 주셨듯이 야 이빨이 2개밖에 없냐. 이 많은 이빨들에 대해서는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재정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령도 60세까지 했다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아마 65세까지 했으니까 60세까지로 늘리고 네. 그 임플란트 보장 개수도 한 2개에서 한 4개 정도로 늘리고 예.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거다. 탈모 문제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꺼번에 엄청난 돈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요건이 안 돼요. 그럼 사회적으로 토론해야죠.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럼 구체적인 안 내놓으시겠네요?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는 재정 거 건전성 아니겠습니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만에 적용할지. 최종적인 결정은 건강보험 정책심의원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네. 일정적인 방향성 등 정도를 사회에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거고 네.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원회가 있으니까 네. 그 수많은 전문가들 간의 토론과 의견 수렴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미 이 말씀을 듣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아하.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토론과 진단과 처방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지금 두 가지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또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 두 가지 이제 정책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용어를 이렇게 좀 군사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소위 전술적인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딱 타겟된 그 대상들에게 적용되는 네. 꽂히는 공약들인데 이것들을 산발적으로 막 내놓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큰 틀에 전략적인 공약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특히 부동층과 2030을 사로잡을 어떤 겁니까?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처럼 세종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네네. 경부 대우나 예. 시민들의 니드는요 이제 나에게 어떤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인가, 아하. 나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를 위한 대통령이지 어떤 공동체에 집착하고 그 공동체가 모든 개인의 가치를 우선한다 이런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한 것 가운데 네. 반려동물 표준수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또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격렬한 반발이 있을 걸 예상했음에도 수의 불구하고 치료 말씀하시는 거죠? 수의사 치료하는 네, 거 그렇습니다. 표준수까지. 예. 표준수,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에 다녀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반려가족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럼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너무나 많은 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습니다. 치료비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염원은 야 이거 표준수가 좀 만들어라. 보험 적용도 있어요. 예, 보험제도 예. 만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의와 요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토론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 테이블에 올라가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이 삶과 그리고 민생과 밀착된 네. 소규모의 공약들이 오히려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최근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여러 논란, 내홍 겪으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진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오지 않고 안철수 후보라든지 혹은 부동표로 나간다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도 될까요? 뭔가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좀 더 많은 분의 지지를 받아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루아침에 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네. 일관성을 주로 볼 거고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과 나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집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기감도 느끼십니까 현재? 저는 대선 60일 남았다고 하는 것은요. 예. 60일 내에 적어도 두세 번의 파고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달 전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네.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 못했죠. 대선판은 그런 판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 더욱더 겸손하게 시민들에 밀착해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처음부터 숨이 일관하게 끝까지 가져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